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날씨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여름이었었는데 급속하게 이 가을의 변화, 뭐 정말 이렇게 흐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이 날씨의 흐름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정치 또 경제 그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.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. 이대로면 내년 3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지금 뭐 대장동, 화천대유, 대한민국을 뜨겁게 다루고 있죠. 사실 이 국민의 좀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또 그것 관련된 부동산 비리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현재 제가 만나거나 들었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제가 헤럴드 경제 취재를 한 달 정도 정말 그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이 취재건이 이 첨단 삼지구 개발 사업입니다. 1조 2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대장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이 규모라든가 사이즈.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좀 공정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. 이 정치 권력,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, 검찰, 또 대기업, 기업들, 또 이해관계들이 정말로 많이 얽혀 있는 게 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비리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어요. 예, 사실 이 광역지자체장 이 선거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 줄 아세요? 선거 비용? 사실 움직인 게 다 돈이잖아요. 한 4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제 이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이 돈도 필요하다 보니까 선거 자금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 대통령 선거는 훨씬 더 커야 될 것이고요. 밥을 사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먹다 보면 그림이 안 되잖아요. 밥을 이렇게 크게 그려놔야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먹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판을 그리고 있는데 이 대장동 같은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. 1조 개발 이익들이 훨씬 크다 보니까 각종 비리라든가 이제 의혹들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제 수사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검찰의 수사, 뭐 휴대폰 뭐 던졌는데 검찰에서는 발견 못했다 그랬고 경찰에서 또 발견했었잖아요.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, 실체적 진실이라든가 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에 때맞춰서 이제 오늘 이 광주 제가 있는 이 광주에서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사실 경선 2차 후보가 올라왔어요. 본선 올라와서 이 네 명의 후보가 됐습니다. 네 명이 광주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. 자, 우리 윤석열 후보, 홍준표, 유승민, 원희룡 후보 이 지금 네 명이 지금 올라와서 광주에서 했습니다. 사실 광주 하면은 국민의힘, 뭐 새누리당, 뭐 그러죠? 다 버리는 카드였거든요. 선거를 하면은 이 새누리당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요. 다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만 나와서 실제로 뭐 광주, 전남, 호남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비이성적이다 했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사실 특정 정당 위주로 나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 사실 발전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 견제도 되고 또 비판도 있어야지 이 사회가 이 건전해지고 발전하는 축으로 가게 되는데 뭐 시장, 뭐 시의원, 도의원, 구의원 다 뭐 특정 정당이라면 이게 발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긴장을 안 하죠. 뭐 깃발만 꽂아놓으면 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호남 민심이 사실 그렇게 가왔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좀 몸으로 느껴봅니다. 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, 그죠? 이 3일을 굶으면 이웃집 담을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경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. 특히나 자영업 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 지금 숨이 콱콱 막혀 가고 있죠. 이 대출, 돈, 빚, 먹고 살 일. 예.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호남을 좀 챙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이 경선 토론의 첫 시작을 이 광주 호남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이대로 진행되면 11월 5일 이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될 것 같을까요? 1번 윤석열, 2번 홍준표, 3번 유승민, 4번 원희룡. 누가 될까요? 여러분의 선택은 누군가요? 이재명, 나머지 후보 중에 하나. 지금 민주당 불복 선거에 나오면서 이낙연 지사가 또 판이 어떻게 칠지 모를 것 같아요. 이 민주당 마지막 이 경선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재명이 주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
선거 결과가 또 이의제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판이 정말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재명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. 들리는 소문, 제가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장도 말고 더 큰 건이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제 그만큼 이제 정치 지형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이 내년 3월 얼마 남지 않았죠. 사실은 이 시기 되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가 될 그걸 이제 뭐 잠룡이라고 할 수 있죠. 대통령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선거 안 하고 관심 없고 남의 일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잖아요. 그럼 제일 나쁜 놈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골라내는 그런 눈들도 필요하고 이 지혜도 필요하고 하여튼 뭐 이 액션 플랜도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오늘 호남 경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. 메모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. 좀 끝까지 좀 공부를 했었고 1시간 반 정도 후보들의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고는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경선이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자, 민주당 이재명 대포동 미사일 뭐 나온 것처럼 그것도 살상무기인데 더 큰 살상무기가 있다라고 이제 온유령 이 지사가 거의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거의 몰아치게 나왔습니다. 이 덩달아서 이제 후보들은 이 십자포화를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대장동입니다. 대장동.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은 이 국민의 눈들, 여러분의 시각들, 시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? 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아무튼 좀 그래요. 지금 앞으로 제가 취재하고 있는 첨단 3주 개발 사업들 저도 외유도 많이 받고 외압 또 협박도 받아 전화 많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해관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사업비가 5천억 1조 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취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보름도 있지만 사실 저는 빚진 게 없거든요. 여러분 알다시피 한 3, 4년 가까이 뭐 거의 뭐 여기 이 속세를 떠나가지고 그 현장 자영업 현장에서 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뭐 빚진 사람도 없고 저는 뭐 팩트를 가지고 소신껏 할 수밖에 없어요.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 판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날선 이 비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수사를 해야 된다. 국고를 훼손했다. 국고 무슨 손해죄 뭐 그걸 묻기도 하고 뇌물 이 배임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도 높은 목소리를 했었습니다. 이 뭐죠 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1위잖아요. 야권 1위니까 이 관련해서 천공 스님, 천공 스승님, 또 장모, 또 주가 조작 문제 하면서 좀 불거졌죠. 한번 붙을 것 같아요. 싸움이 날 뻔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. 이 정책 대신에 감정적인 그런 비방전을 나타났다고 해서 윤석열이 쓴소리를 하는데 토론은 계속 좀 어리바리한 게 윤석열 후보였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홍준표 후보도 지금 MZ 세대 뭐 젊은 분들 호감형으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죠. 뭐 양대 지금 두 사람이 지금 1, 2등 하고 있는데 지금 다코스가 원희룡 후보가 좀 다코스 될 것 같아요. 막 치고 올라옵니다. 뭐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저격수 하면서 일타 강사로 이재명을 까는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 서울대 수석 진짜 머리는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. 너무너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분이 진짜 일타 강사 됐으면 큰 돈 벌었을 것 같아요.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호남 발전에 대한 이 정책들 공약들도 나왔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좀 꼼꼼하게 호남에 공을 들여서 뭐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 새만금 발전 전략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나왔었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그 이재명 후보 공약을 안 봤다 볼 필요도 없다 뭐 그까짓 거 뭐 대충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면 다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호남 대표적으로 이 발전시키는 이 전략들 몇 가지 나왔었는데요. 광주 공항 무한으로 이전하다. 이 공항을 활주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인천공항 안 가고 이 지역에서 수출, 무역, 물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자.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 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였거든요. 난리 사고도 많이 나오고 많이 죽는 위험한 도로였었는데 그게 이제 확장이 됐고 최근 들어서 달빛 내륙 철도라고 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이 달빛 철도를 만듭니다. 고속철도 만들어서 이 흐름을 물류와 문화, 관광의 교두보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추진되는데 그 가운데에
반도체 시티를 하나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들 주장도 하고 전북 전주에다는 국민연금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1,700조, 1,800조 그렇게 이제 이 금융 허브로 만들어가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. 일자리 정책들. 근데 호남 사람들을 동행해서 같이 가겠다. 배제하지 않겠다. 좀 끌어안기. 근데 뭐 정치 선거 앞두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다들 하는데 선거 떠나면 나 몰라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. 아무튼 이런 뭐 이야기들 이슈들이 나왔습니다. 자영업 정책이나 대책도 나왔었는데 사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실제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가장 좋은 정책을 낼 것 같은데 아쉽게도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대통령 선거 나가신 분들 별로 없었잖아요. 예, 그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. 뭐 K 방역, 위드 코로나, 정부가 K 방역에 대한 비판은 많이 했습니다. 문재인 정권 코로나 잘못된 정책들 쓴소리 많이 했고 비판을 많이 했어. 앞으로는 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 자영업들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. 사실 뭐 주는 것보다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 코로나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.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뭐 숫자 많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감기처럼 이렇게 관리하면서 대처하면서 그 속에서 이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위드 코로나 정책들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짧은 시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정치 쪽 이야기를 조금 다뤄봤습니다. 오늘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. 월요일인데 일요일 같네요. 예, 밖에는 지금 비가 많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. 일교차 심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또 내일부터 그 첨단 3지 그 공익개발사업 1조 2천억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을까. 물론 그래서 안 되겠지만 이런 비슷한 뭐 그런 대장동 향기가 냄새가 추억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대요. 구조들이 계속 취재를 하면 할수록 나오고 있다는 게 걱정이 좀 되는데 아무튼 헤럴드경제 신문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더 힘받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늦은 밤 이 생존 창업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들이 지금 찍어주고 있는데 고맙습니다.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